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41%, 그리고 코스닥은 0.84%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우리가 일봉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동시에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6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무언가가 증시 자체에 거시적인 큰 새로운 호재가 유입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 중에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것은 결국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채 한도.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늘 아침 8시에 연설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마치고 나서 8시에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대화의 기조나 어투 등 다양한 내용들을 따져보았을 때는 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폴트와 관련돼 가지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대비를 해야겠느냐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메카시 의장은 디폴트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못을 박는 듯한 강한 추임새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장 기대감이 유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경계감에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후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오늘 8시에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한 요인들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 실상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맞다,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소폭소폭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요인들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제 사실상 올해 초부터 2차전지 장세에 대해서 시장 왜곡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2차전지 대형주들이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따져볼 수 있겠죠. 코스닥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 두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 2차전지만 오르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확인이 되고 뭐 여타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도는 모습들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어느 업종은 하락하고 어느 업종은 상승을 보이고 이런 요인들은 있겠지만, 증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으로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인 건데, 이 두 가지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현재로선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를 보이면서 기존적인 디커플링 장세 속에서도 2차 전지가 큰 몫을 했겠죠. 이런 왜곡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금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디커플링 현상도 이제 점차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시금 커플링 현상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이슈들도 우리가 분명 주목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거시적인 내용, 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증시에 그게 이제 개별 업종의 이슈 때문에 크게 반영이 안 되었었다면, 이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공부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지는 건데,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미국의 뭐 1분기 GDP 이제 수정치라던가 미국의 뭐 개인소득, 개인소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증시가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크게 염두에 둘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국면이냐 아니면은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국면이냐 여부를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여부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판가름될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실상 지금으로서 6월 FOMC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결에 대한 전망이 강한 것 같아요. 음. 물론 6월 FOMC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도 지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무언가가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동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린 지표들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CME 패드워치라던가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동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표들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서, 혹은 연준 위원들이 보다 매파적인 성향을 다시금 드러내면서 안 좋은 좀 인상에 대한 확률이 다시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증시가 보다 크게 눌릴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동결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 증시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꾸준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상승폭을 확대시킨다거나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